자, 소문으로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알파프로의 투자 전략팀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출연자 이름을 맨날 헛갈려 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따시만하게 써가지고 주네요. 네. 아, 창피해서 큰일입니다.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못할까요? 이것도 뭐 네, 자주 부르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 성함은 알겠는데 이제 그 네. 소속에 가끔 헷갈려서 자 그게 본질은 아니고 자 이게 계속 뭔가 변하는 내용들인데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네네.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외신 보도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네. WHO죠. 관심 변이가 추가됐어요. 뮤. 네, 뮤. 이름은 좀 이쁘네요. 네. 남미하고 유럽에서 한 네. 39개 국가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콜롬비아에서 첫 번째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고 보통 네. 이제 관심 변이가 있고 우려 변이가 있잖아요. 네. 우려 변이는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델타. 델타 변이. 네, 베타, 델타, 감마, 그다음에 이제 뭐 알파 이렇게 네 종이고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것도. 네. 그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게 관심변인데 에타, 요타, 카파, 람다 여기 이제 미우까지 여기까지. 네, 어디까지 갈까 모르겠지만 뮤는 아마 그 영화에도 나오는 돌연변이 뮤턴트에 아마 그 앞자를 딴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바이러스 영화 되게 많잖아요. 바이러스 들었지만 뭐 이렇게 툭 네. 튀어나오고 뭐 뭐더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돌연변이 이런 것들. 돌연변이. 네. 뭐지 그게? 네. 그러면 제가 해주십시오. 아, 예. 네, 변이의 그 여러 가지 네.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화요일 날 그 바이러스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또 조사를 좀 했는데 네. 일단은 그 남아공 변이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일단 지난 5월달에 음푸말랑가 뭐 하우탱주 그러니까 그 남아공의 수도라 수 요하네스버그 여기가 포함된 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겠죠. 그러다 네. 보니 거기서 변이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그 이거 기호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C1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C1, 2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C12가 그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게 우세종으로 진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으면은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 변이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영국 변이 그다음에 남아공 변이가 발생했는데 그 변이가 베타 변이고 그게 C1이라고 그 바이러스 넘버를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1에서 코로나겠죠. 네. 저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투라는 거는 네. 뭐 첫 번째 뭐 유상돌기라든지 네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네. 유상돌기의 두 번째가 뭔가 변이했다 뭐 이런 네네.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마 델타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숫자 기호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1, 2, 3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새로운 바이러스든지 그리고 질병이 발견됐을 때 그 명칭을 정하기 전에 기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1 그러니까 베타 변이에서 또 한 단계 더 변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전 그 베타 변이에서 조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변이에서 남아공 변이가 좀 변이가 됐고 이 남아공 변이에서 또 연구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초 자료로 해서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또 변이인가 이런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베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 변이 대비해서 최초 그 변이 바이러스 대비해서 1.5배 정도 전염력이 높다라는 전파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 인체 ACE2 효소와 접촉하는 단백질인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몸속에 있는 ACE2 효소와 접촉하는 부분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3개의 돌연변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국 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돌연변이가 발생됐었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또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전파력이 높아졌다라면은 돌연변이 개수가 더 늘어났겠죠. 네. 지금은
지금 베타 변이가 3개니까 여기서 뭐 5개 될 수도 있고 6개 될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최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614 G라 그래가지고 우세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을 초토화시킨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단계 지나가 돼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NY501이라는 죄송합니다. N501Y. 네. 이게 또 그 돌연변이 기호인데 이게 또 우세종으로 또 확정이 되게 되면서 영국 변이도 있고 이 영국 변이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적으로 돌연변이 2개가 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N501Y가 우세종이었다가 이 또 남아공이 새로 발견된 이 C12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도 또 N501Y처럼 또 우세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할 건 어쨌든 없죠, 뭐. 근데 정태규 팀장이 아실 수 있는 파악해올 수 있는 정보는 밝혀진 건 거기 정도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접근성이 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그럼요. 뭐 제가 정보 네. 당국을 뭐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남아공 연구팀에서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디슨지라든지 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라든지 이런 학술계에 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리게 된다라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좀 좀 드리고 빨리빨리 저희가 네네. 전해드린 거죠. 근데 이 돌연변이를 왜 자꾸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종류는 많지만 대충 9종인데 기존의 백신의 효용성이 이 변이에도 있느냐? 네네. 이상하게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바이러스가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치다 이제는 더 이상 네. 일상으로 가버리면은 전파가 갑자기 확 늘어날 때 사람들이 중증이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 변이들이 적응해가지고 그 치사율을 높일까봐 지금 상당히 그쵸. 걱정이고 네네. 그렇다면은 백신의 기존의 백신이라든지 네네. 치료제라든지 이게 방어력이 있으면은 뭐 그 변이가 뭐 네네. 꼬든 뒤집든 뭐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변이들을 지금 계속 파악하는 건데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델타 플러스 얘기했었는데 그때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은 치사율까지 높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죠. 밝혀진 나온 게 건 없고 없어요. 단지 저도 유출할 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부분들이 해요. 저희가 네, 뭐 맞습니다. 막연한 추측을 네. 하거나 그런 뭐 네네. 우려감을 자아내거나 할 이유는 네네. 아니고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그쵸.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고스탠지 JP모건 보건팀이 있는데 그 보험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정보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라면 공개된 리포트가 있다라면은 네. 그런 부분도 저도 공유를 할 수밖에 없고 참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C12 같은 경우도 어떤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이전에 최초에 발생됐었던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생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브라질 네. 그리고 남아공에서 남아공, 발생됐던 인도까지. 네, 그렇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변화가 된 부분들에서 앞으로 추측을 저도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변이 같은 경우도 기존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하나가 더 발생이 된 거고 남아공 같은 경우도 그 영국 대비해서 2개 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발생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치사율이 높게 또 전파력이 또 높아졌다라면은 당연히 또 돌연변이가 더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잡으러 하는 건 제가 작년 1월 달에 모 방송에서 제일 먼저 경고를 했어요. 네. 전문가 중에서. 제일 먼저 경고했고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파악을 한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제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연구 결과,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문가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가 거의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같이 늘어났었지만은 작년 10월 달 이후에 변이가 되고 이 폭증 현상이 발생됐을 때 사망자 수는 거의 없어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사망자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확진자만큼 완치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망자가 발생이 되지만은 이게 순수하게 코로나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워낙 나온 경우가 다양한 있죠. 변수의 매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이를 얘기하는 것은 네네. 당국도 이제 주시하겠죠, 당연히. 그쵸? 네. 근데 이제 너무 백신 수급과 뭐 접종률과 뭐 이런 거에만 네네.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 네네. 하여튼 변이는 계속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얘기가 또 길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자본시장에서는 종목입니다, 기업. 그렇죠. 이 매번 매칭시키는 것도 저도 아까 그 있잖아요, 숙취해소 음료 회사하고 HK 이노엔. 네, 물론 연관성이 있겠죠. 네.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할수 제가 숙취해소 음료하고는 시장에서 관계없지만 시장에서 말씀드린 그 국내에서는 멀류피라비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멀류피라버라고 피라버. 하면서 머크에서 나오고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일단은 그 말씀드리면서 부강약품이라든지 대형적인 종목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돌파 감염 관련해 가지고 역학조사가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은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에서 이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자료를 뽑아왔어요, 보고서를. 그런데 여기에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시바 메디컬 센터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입니다. 우리나라 네. 치면은 서울대학병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무리한 1,4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백신 2차 접종, 그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1,497명 중에서 39명이 돌파 감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한 2.6%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평균 나이 42세 그리고 여성이 64.1%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28.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성이면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돌파 감염 확률이 높았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지금 대사증후군은 뭐냐면은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15.4%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리고 기타 질환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라든지 만성 통증, 골다공증. 지금 기저질환자가 지금 28.2%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밑에 수치를 보시면은 15.4%, 10.7%, 10.3% 수치가 안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각각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서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질환이 있으면서도 뭐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 이런 교집합도 포함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돌파 감염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은 무증상자 그리고 경미한 증상자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에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 이 무증상자로 지나간 사람들이 다시 또 돌파 감염이 발생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가 감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돌파 감염이라고 네. 하면 이제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했지만은 불구하고 뚫고 들어오는 네네. 돌파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기저질환자. 대한민국 성인 네. 남성들이나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질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어찌 보면 성인병이잖아요. 섬뜩하네요. 성인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대 이후에 보면 성인병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저질환이 어찌 보면 성인병이거든요. 당뇨병 같은 경우도 성인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병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최대 감염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백신 미접종자. 네. 그리고 이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53.8%가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나 상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제가 또 프린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작가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작진 중에서 참고하실 분은 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파일을 제가 작가님한테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필요하신 분들은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네, 공유할 수 작가님한테 있게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돌파 감염이 된 사람들도 항체 타이저, 항체 보율이 낮은 사람, 이 사람들도 감염이 됐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결국엔 그냥 치료제로 네네. 가야 되겠는 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람데시비르 예. 네, 라든지 뭐 셀트리온 네, 제약이라든지 뭐 하여튼 몇 가지 레키노라즈. 회사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인상도 하고 있고. 조금 더 한 번 더 파악해서 기업을 보면 부강약품 네. 그래서 에버비르? 부강약품하고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이 두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엔지캠은 2, 3일 전인가요? 네네. 그 임상 유효성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상해서 조금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라기보다는 그 테스트가 조금 더 진보가 돼야 되는데 임상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뭐 이 내년도 예산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예, 2조 임상할 4천도. 때의 지원금을 좀 적극적으로 추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레보리브를 개발하고 레보비르. 있는데 이게 비형 감염 치료제입니다. B형 간염 치료제의 B형 감염 변형이가 치료제. 기존 네네. 약물을 이제 기존에 있는 비형 감염 치료제를 가지고 음. 새롭게 또 약물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월달에 CLV-201 같은 경우는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결국 통계적 유성 확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물질인 CLV-203을 현재 임상이 완료가 됐는데 1차에서 그 바이러스 감소 효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바이러스 음성 전환율 이게 통계적 그 위성의 어떤 지표가 되는 부분인데 개체 수는 감소했는데 남아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음성으로 이게 양성 음성이냐는 그 뭐 바이러스 어느 정도? 소멸되는 효과는 있었지만은 이 남아 있는 바이러스들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퍼센테이지가 이 통계적으로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CLV-203으로 다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 신풍제약에서 한번 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확률은 반반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 조금 작아요.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104명입니다. 보통 한 3,000명에서 3명 많으면은 뭐 1,000명 단위, 그 몇천 명 단위, 몇 명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104명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좀 그러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러스 감염 효과는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부강약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신종플루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종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게임 드리면서 체인저. 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치료제 네네. 치료제에 계속 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현실적인 거. 싫다고 할 수는 없고 네네. 뭐 참 별걸 다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오늘 일발장전은 이제 HK 이노엔을 한번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는 부강약품 쪽으로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K 유넨이 그 카카오뱅크와 코르페톤이 상장하게 되면서 묻혀버렸어요. HK 이노엔 예. 시가총액이 작진 많이 부각이 않아요. 안 됐습니다. 1조 7천억이라서 뭐 하여튼 보도록 하죠. 오늘 네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컨닝하는 거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